보건관리 전문기관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기술사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업종별, 유해인자별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잠깐 볼게요. 그래서 지역별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그리고 업종별에는 광업은 따로 보건관리 전문기관으로 구분이 된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유해인자별로 구분이 되는데 납, 수은, 크롬, 성면 이렇게 나눠지고 제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이 원인이 되는 단순 반복 작업, 영상 표시 단말기 취급 작업, 중약물 취급 작업 등을 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업종별로 과거에는 광업이 많아서 요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업무를 딱 나눠서 유해인자별로 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납, 수, 크, 석, 재, 근 이렇게 해서 유해인자별로 구분을 좀 해놓으세요. 우리가 지도사 시험이기 때문에 지도사에서 나왔던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기술사는 이제 위생관리 기술사이기 때문에 위생 파트에 좀 더 가까운 문제들이 많죠. 근데 간혹 보면 직업환경의학 쪽에 관련된 문제들도 좀 나와요. 그래서 한 번씩 보다가 제가 관련된 문제들은 이거 기술사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자, 질병자의 근로금지예요. 너무 1차 때도 자주 나오고 2차 때도 2번이나 나왔어요.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첫 번째,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예를 들어 결핵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이런 것들에 걸렸으면 그 기간에는 뭐 일주일이든지 이렇게 출근하지 말아야 되는 기간들이 있죠. 이 기간에는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로를 해서. 그런데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가 돼요. 그래서 그런 질병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핵. 결핵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판정을 받고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약을 먹죠. 그럼 6개월에서 9개월을 출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2주 정도 이제 약을 복용을 하면 전염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반 다른 직원들과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주 정도 휴가를 받아서 약을 먹고 보통 3주째에 출근을 하죠. 세 번째, 조현병, 마비성 치매 그렇게 되어 있고 예전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정신분열증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같은 건데 정신분열증이라는 어감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조현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조현병이라는 말은 현악기의 줄을 조율한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거고요.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나 이런 것들이 흐트러져 있다. 그걸 조율해 가는 과정. 이렇게 해서 조현병으로 바뀌었대. 세 번째는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근로에 의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신, 폐 등,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을 하면서 병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를 금지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보건의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죠. 근로를 금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시작해도 되는지. 그리고 근로금지가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결핵 6개월 이상 약을 먹지만 2주가 지난 다음에 전염력이 전혀 없고 이 사람이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기침을 계속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숨을 가쁘고 이렇게 불편한 게 없다. 그렇다고 하면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복귀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그러면 질병자의 근로 금지라고 하면 근로 제한이 있어요. 요것도
뭐 아직까지 문제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얼마든지 조금 더 깊은 문제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 금속료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이런 것들이 이미 중독됐거나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또는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인자, 예를 들어 진폐소견을 갖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유해인자, 분진류, 그리고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 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한해야 된다. 길긴 한데 자, 무슨 얘기냐? 말 그대로 중독된 사람들, 그리고 중독될 우려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근로를 제한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근로 제한을 일으킬 만하게 질병을 일으킨 이런 유해인자들은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기압에 대한 고기압 업무에 대한 업무 제한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고기압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이냐? 감압증이나 그 밖에 고기압에 의한 장애 또는 후유증, 결핵, 급성 상기도 감염, 진폐, 폐기종, 그 밖에 호흡기 질환, 빈혈, 심장 판막증, 그리고 관상동맥 경화증, 고혈압, 그 밖에 또는 혈액에 관련된 순환기계 질병이 있는 사람, 정신신경증, 알코올 중독증, 신경통, 그 밖에 정신신경계 질환, 메니에르 디지즈라고 하죠. 메니에르 씨병, 중이염, 그 밖에 이관협착을 수반하는 귀질환, 관절염, 류마티스, 그 밖에 운동기계의 질병, 마지막 천식, 비만, 바세도우시병, 그 밖에 알레르기성 내분비계, 물질대사 또는 영양장애 등과 관련된 질병. 와, 이거 다 어떻게 외워요? 포인트만 몇 개 기억하시면 돼요. 기압으로 인해서, 고기압으로 인해서 업무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기압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서 후유증이 있었던 사람, 고기압으로 인해서. 이거 똑같이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법이라고 하면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외울 때. 법을 똑같이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생각하는 질병의 범위에 대해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호흡기계. 호흡기계 생각나면 결핵, 그 다음에 감염, 상기도 감염, 진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호흡기계 질병. 다음 순환기계. 순환기계로 넘어가면 여기 보면 빈혈, 심장 판막증, 혈압, 이런 거는 기억하기 쉽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정신신경계, 알코올 중독, 뭐 신경통, 이런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귀질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이염, 그 다음에 이관협착증,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운동기계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냥 관절염, 류마티스 같은 이런 질병.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기억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한 5개 쓰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고기압에 의한 장애 및 그 후유증이 있는 사람. 예전에 알아서. 그리고 호흡기계 질병이 있는데 진폐라든지 아니면 상기도 감염, 결핵 등을 앓고 있거나 알았던 사람들. 그리고 순환기계 질병으로 인해서 빈혈이나 심장 판막 쪽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 혈압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정신신경계 관련된 질병 중에서는 알코올 중독, 그리고 신경통 이런 것들, 그리고 귀질환에서는 흔히 알고 있는 중이염, 이관협착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류마티스 관절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요거는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